그런데 누적 개념은 전국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배워야 되고 실제 물리적인 시간만 제대로 공부해주면, 그래서 오히려 학력 인구는 줄고 있고 대학의 모집 정원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대학은 더 들어가기 쉬워야 정상인데 어떤 현상이 생긴다? 자료 보시면 다들 이런 생각이 드시죠? 우와, 압도적으로 잘 간다. 누가? 대치동이. 기본적으로 서울대 진학률, 정시 기준의 서울대 진학률입니다. 이 빨간색이 대치동인데 이 대치동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죠? 수학은요, 여기 보이시는 누적 개념 확장 구조와 병렬식 개념 구조 확장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초중등이 뭔가 줄 세우기를 통해서 심화를 하고 싶다라는 개념은 어느 누적 개념 확장과 동일하냐? 병렬식 개념 구조 확장이랑 동일합니다. 자, 병렬식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본다라는 건 유의미하지만 사고적 경험이겠죠. 근데 그게 쌓여서 결과적으로는 나의 어떤 실력으로 누적된다라고는 보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경험, 1, 2회성의 경험만으로도 아이가 성장을 하고 사고를 확장해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사실 진짜 영재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적 개념은 소위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배워야 되고 실제 물리적인 시간만 제대로 공부해주면, 학습 인계량만 채워주면 누구나 다 누적이 돼서 활용할 수 있는 개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연계율이 높아서 뒤쪽에서도 구구단처럼 계속 활용하고 사용할 수밖에 없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초중등 아이들은 고등학교 수학이 어렵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써야 되는 이런 누적 개념의 확장 구조를 명확하게 누락 없이 쌓았어야 되는 거겠죠. 근데 현실은 어떻게 되고 있냐? 사고력이나 초중등 심화나 경시 라인을 태우면서 이 누적 개념이 당연히 쌓일 거라고 상상합니다. 초중등 과정은 어떻게 보면 고등 수학을 하는 기초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누적 개념을 갖다가 쌓는 게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재미난 건 이런 과정을 하지 않아도 어머님들이 알고 있는 개념소 유형서만으로도 아니면 학교 수업만으로도 이 누적 개념이 쌓입니다. 초중등 과정은. 그리고 누구나 다 초중등 학교 진도보다 그 진도도 대부분 빨라지고요. 그런데 문제는 고등 과정이에요. 고등 과정에서부터는 현실적으로 전략적인 시간 투자가 안 이루어지면 학교 수업 시간 안에 또는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다니는 3년 안에 어머님이 원하거나 학생이 원하는 성취도의 1, 2등급의 실제 개념 확장까지 끌고 오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부분의 친구들이 영재교육 라인을 통해서 고등 수학의 고득점을 꿈꾸지만 현실적으로 막상 정확한 진단을 찍어보면 어느 쪽에 가 있다? 평범 아니면 평범 아래쪽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갖다가 여기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새로운 출발점으로 이렇게 모이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무언가 누군가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건데 이걸 고등학교 1학년 때 깨우치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물리적인 시간이 너무 적어요. 왜? 고1 내신은 재수도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이 망가지면 수시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니까요.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가지고 불안감을 조장한다라는 표현도 쓰더라고요. 저는 사실 불안감을 조장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고등학교 진학 전에 똑바로 방향성만 잡아주시면 아이들이 그동안 공부했던 걸 나의 경쟁력으로 사용할 수 있을 텐데 그 방향성을 잡지 못하면 경쟁력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사교육을 왜 시키는데? 라고 하면 남들과 다른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경쟁력을 만들어주는 거에 대해서 방향성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실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가장 많이 한 지역이 대치동일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게 뭐냐라고 하면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에 대한 정의도 한 번씩 정리해드리면 가짜 영재라는 친구들. 이게 부정적인 표현이 아니고 조심하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가짜 영재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가짜 영재가 가지고 있는 정의는 난 영가고를 갈 건 아닌데 영가고 커리큘럼은 따라가고 있어.
이겁니다. 자, 물론 거기 안에도 진짜 영재가 있을 수 있죠. 영가고 커리큘럼을 즐기면서 갖고 노는 친구들, 너무너무 즐거운 아이들. 그런데 그 커리큘럼마저도 내가 즐길 수가 없어 라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영지학교 커리큘럼, 영가고 커리큘럼을 따라가고 있는 건 아이한테 독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등수포자인데 고등수포자는 일반 수포자랑 달라요. 뭐가 다른 거냐? 초등학교 5학년이나 중학교 2학년 땐 일반적으로 수학적인 어떤 역량이 적은 친구들, 보통 어머님들이 수학적 머리가 없어라고 걱정하는 친구들, 그때 처음으로 수학이 너무 어려워지는 시기가 언제냐 그러면 초5 시점입니다. 초5 시점엔 갑자기 내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수학을 해내야 돼요. 어떤 친구가 수학을 교구 아니면 흥미를 갖지 않는 친구가 있어. 눈에 보여줘야지만 흥미를 갖는 친구가 있어. 그러면 그런 친구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수학이 재미없어요. 그리고 이 단계를 넘어갔어 라고 하면 두 번째로 위기가 오는 게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근데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건 초등학교 5학년의 최상위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개념 유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개념서 유형서. 그럼 초등학교 5학년 때나 중학교 2학년 때 개념서 유형서 정도는 문제없이 넘어갔어. 그러면 그 친구는 사실 수포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고등수포자라는 표현을 쓰는 건 이건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막상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여러 가지 이유라는 건 내가 초중등 때 전략을 잘못 짰거나 아니면 방향성을 잘못 잃었거나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어쩔 수 없이 첫 번째, 두 번째 내신을 망쳤어.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까지 초중등 때 공부했던 내용을 내가 제대로 경쟁력으로 만들지 못하고 결론은 수능에 올인하게 되는 체제. 그걸 정시 파이터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했던 것들을 갖다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왜? 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과 초중등 과정이 가장 밀접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 빡 해서 포텐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포텐을 못 터뜨리고 내신이 넘어가 버린 친구들, 그래서 수시를 할 수 없게 만들어진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저는 고등수포자라는 표현을 써요. 왜? 수학을 입시에 활용하지 못한 거니까. 사실 정시 파이터가 될 거면 학교가 하고 있는 교육이나 예를 들면 어느 정도까지도 있냐면 난 정시 파이터가 될 거라서 결과적으로는 학교에서 정시 공부를, 수능 공부를 못하니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재수가 아니라 한두 달이 건너면 실제 의사 선생님들이 요즘 많잖아요. 그래서 진단서를 끊어서 학교에 1년 정도 쉬게끔 만들어서 수능 공부를 하는 친구도 있다고요. 보통 이런 걸 선재수라는 표현들도 쓰시던데 중요한 건 그 정도까지도 아니면 자퇴를 한다거나 검정고시를 보고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도 실질적으로 수능에 올인을 해서 수능만 보겠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 말은 무슨 얘기냐? 우리 아이들이 초중등 때 했던 모든 내용들이 포텐이 터져야 되는 건 고1 과정인데 거기에서 삐걱거리지 않게끔 잘 도와주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도움은 어려운 걸 하는 게 아니고 너무나 당연히 맞추고 알아야 되고 구구단처럼 아이가 체득돼야 되는 녀석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자, 그리고 N수생. N수생의 의미는 뭐냐라고 하면 이렇게 되죠. 아이가 예를 들어 수시를 할 수 없는 고등수포자가 되어버리면 대부분 친구는 그렇다고 무리해 가면서 자퇴하고 정시 파이터로 완전히 돌아서기는 힘들죠. 왜? 학교를 다니게 되면 내신 대비 기간이나 수행평가 대비 기간에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대부분 애들이 본격적으로 수능 준비를 하는 거는 고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그런데 사실 수능이라는 게 또 비슷해요. 한 1년 공부에서는 내가 목적으로 하는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아쉽죠. 그래서 재수, 삼수로 연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학력 인구는 줄고 있고 대학의 모집 정원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대학은 더 들어가기 쉬워야 정상인데 어떤 현상이 생긴다? 상위권 대학은 경쟁률이 더 높아지는 현상이 생기죠. 특히 인기학과들은 더더욱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자료는 뭐냐라고 하면 쭉 한번 보세요. 자료 보시면 다들 이런 생각이 드시죠? 우와, 압도적으로 잘 간다. 누가? 대치동이. 그럼 대치동이 압도적으로 잘 가는 이유는 뭐죠? 수능을 잘 봐서. 그러면 입시는 수능이 결정 짓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자료를 가지고 또 다른 해석을 조금 해보고 싶어요.
실제 2014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8년 동안 서울대 진학률이 압도적으로 대치가 높은 건 맞습니다. 근데 이걸 좀 더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좀 더 깊이 있게 쭉 들어가서 보겠다라고요. 자, 기본적으로 서울대 진학률, 정시 기준의 서울대 진학률입니다. 그 정시 기준의 서울대 진학률을 들여다봤더니 이 빨간색이 대치동인데 이 대치동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죠? 줄어들고 있어요. 서울대 진학률이 낮아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어디랑 붙으려고 그래요? 분당이랑 붙으려고 그래요. 나머지 교육특구들을 보면, 대치를 제외한 나머지 교육특구들을 쭉 보면 거의 어느 정도 선상에서 왔다 갔다, 오차 범위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대치동은 유독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재미난 건 2021년도에서 끝내면 안 됩니다.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거를 들여다보면 이런 결과가 보여요. 자, 이걸 지금부터 명확하게 좀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들은 오늘 이 얘기를 굉장히 귀 기울여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 구간을 영재교육의 착시 구간이 만든 결과물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여기 있는 2014년도에 서울대 진학률이 17.5%였습니다. 2021년도에 서울대 진학률이 10.6%였습니다. 어머님들이 알고 있는 지필평가 기준의 정시 기준입니다. 이때가 무슨 시기냐? 제가 왜 이런 표현을 쓰느냐라고 하면 이때가 소위 말해서 사고력이나 초등, 중등, 심화나 경시라인, 영가고 영재교육, 영가고를 가기 위한 영재교육이 영가고를 진학을 하지 않는 친구들까지도 대부분 상위권 아이들이 하고 있었던, 완전히 활성화가 됐고 자리를 잡았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커서 고3이 돼서 수능을 보고 대학을 갈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아이들이 대학을 가는 시기라고요. 보통 2009년도부터 이런 사고력 경시 심화가 활성화가 되면서 그 아이들이 결과적으로는 대학에 대한 아웃풋을 내기 시작한 시기라고요. 대한민국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사고력 경시 심화를 많이 했던 지역에서 오히려 나왔던 결과가 떨어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첫째를 키웠던 어머님들이 생각보다 내가 투자했던 것보다 아이의 아웃풋이 좋지 않으니까 둘째는 그렇게 안 키우려고 하죠. 그리고 동시에 어떤 경험을 갖게 되냐? 첫째 아이의 입시의 결정적인 성적을 만들어주는 고등부 선생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육관이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둘째는 그런 고등부 선생님을 미리 조금 섭외를 해서, 대치동이 어떤 동네입니까? 팀을 짜죠. 선생님을 섭외하고 팀을 짜서 결과적으로는 그 선생님한테 그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내용을 배우려고 할 겁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첫째보다 빠르게. 그러면서 대치동에서 어떤 현상이 생겼냐? 이런 현상이 생겨요. 이런 현상은 뭐냐라고 하면 고등 전문학원인데 초, 중등만 다녀요. 다시 말해서 실질적으로 고등학생은 전혀 없는 고등 전문학원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고등학생이 하는 동일한 커리큘럼으로 고등부 선생님이 내려와서 실제 고등부 수업을 하는 컨셉의 학원들이 생기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기존의 요 구간 안에서 예를 들면 활성화가 됐던 사교육들이 실제 교육 특구에서 아이들, 특히 대치동에서 이쪽으로 전환하고 있으니 이쪽 구간에 있는 사교육들은 전국 단위 사업으로 확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되게 재미난 건 향후, 지금 시점부터 향후 7, 8년 동안에 나머지 지역들, 대치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분명히 영재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전 이게 다시 말하지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선택이 필요하시다고요. 어머님은 어머님 지역에 하고 있는 사교육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작아요. 그래서 제가 온라인에도 양질의 콘텐츠가 많이 올라간다는 표현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정확한 아이들의 수학의 끝지점을 가지고 고민을 해서 뭘 배우게 해야 될지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흐름으로 바뀐 다음에 고등 전문학원이 나온 다음부터 대치동이 가지고 있는 실제 윗결은 또 정시 기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날개를 다는 게 2028 대입 개편안에 또 나왔죠. 날개를 다는 게 뭐죠? 압도적으로 이런 지필평가에 대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아이들한테 내신을 5등급제로 만들어줘서 그들이 수시도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는 게 2028 대입 개편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을 하자고요. 1등급의 정의를 초중등 입장에서 내릴 땐 수능과 내신으로 보지 마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수학의 끝지점을 설정하자는 겁니다. 그게 뭐냐라고 하면 고등학교 1학년 내신입니다. 초중등이 일단 고등학교 진학 전에 반드시 흔들리지 말고 잡아줘야 되는 게 뭐냐라고 하면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성적이에요. 그리고 그걸 고등학교 1학년 때 열어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어떻게 하셔야 된다? 고등학교 진학 전에는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 좀 욕심내자면 중학교 1, 2학년 때는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 뭘 확인해 보라는 건데요? 얘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 성적이 얼마가 될지를 예상해 보셔야 된다. 그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냥 수학학원에 그 동네에 일반고의 고등학교 내신 기출 구하는 건 굉장히 쉬울 겁니다. 원장님한테 달라고 하면 구해지실 거고요. 요즘은 족보닷컴이라는 사이트 같은 데서 열람이 다 가능합니다. 그럼 내신 시험지를 구해다가 우리 아이한테 정확하게 50분 타임을 재시고, 사실은 저는 35분 재라고 권장드리지만 아직까지 아이들은 익숙하지 않을 거니까 그래요. 충분히 50분 시간을 재시고 킬러를 맞추고 어려운 걸 맞추는지 보시라는 게 아니라 누구나 보편 타당하게 맞춰줘야 되는 문제라고 선생님이 출제한 문제들을 실수 없이 시간을 세이브해가면서 맞추고 있는지를 보시라는 겁니다. 일단 그거는 타협할 수 없다는 겁니다. 현 입시 제도가 그래도 나이스한 건 제가 말씀드린 구간까지 고등학교 진학 전에 올라오기만 해주면 충분히 고등학교 가서 해볼만 합니다. 소위 말해서 수시도 해볼만 하고요. 서울대도 해볼만 하고요. 정시도 해볼만 하고요. 전부 다 해볼만 하다고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이 무너져 버리면 대학을 갈 수 있는 10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면 6개에서 7개의 문은 닫혀버립니다. 하다못해 지금 정시에서도 학생부나 내신을 보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 자체가 종합전형으로 가겠다라고 방향성을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입시가 수능에서 어머님 때는 입시가 수능이 끝지점이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수능을 준비하는 시작 지점은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왜? 실제 수능이란 녀석은 재수도 가능하지만 대부분 아이들이 그 전까지는 입시라는 걸 하지 않았거든요. 팩트는 모든 아이가 그 전까지 입시라는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대학이 그 전까지의 모든 내용을 입시 평가 기준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부터 준비해도 늦지 않은 거죠. 만약 그게 공평하다라고 생각하면 다 그 시기로 되돌리면 좋겠죠. 근데 저는 공평,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우리 힘으로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걸 겪어가야 되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라고 하면 이 아이들은 어차피 이 과도기에 서 있는데 입시는 최근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정착기라는 게 없었어요. 늘 과도기였어요, 사실. 그러면 이 과도기를 결과적으로 달리고 있는 우리 아이들한테 그나마 유리한 포지션에서 시작 지점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말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결론은 아버님한테도 혹시 이 영상을 어머님만 보고 계신다면 아버님한테도 녹화본 영상을 좀 보여주시고 입시가 내려와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겪어야 되는 거니까. 어머님, 아버님 땐 수능 하나만 평가 기준에 있었다면 지금은 고등학교 1학년 내신부터 시작해서 정성평가라는 관찰평가, 수행평가, 창체활동까지가 다 입시입니다. 입시가 그냥 고1 입학하자마자 시작되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초중등 때 고등학교의 모든 생활을 준비해서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최소한 올려놨을 때 잘 떨어지지 않는 주력 과목이라도 만들어서 가는데 그 올려놔서 잘 떨어지지 않는 구간이 뭐겠습니까? 킬러가 아니고 당연히 맞아야 되는 문제들을 굉장히 개념과 기초가 단단한 피지컬로 맞춰내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